여러분,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스마트폰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이 작은 기계가 조만간 인류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에너지 포식자로 돌변할 겁니다. 아직도 엔비디아 주식을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고민하며 게시판만 기웃거리고 계십니까? 그런 초보적인 질문에 매몰되어 있다면 당신은 지금 반도체 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통째로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인공지능의 뇌를 만들었다면 이제 시장의 시선은 그 뇌를 움직일 심장과열관으로 옮겨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싸게 그리고 더 차갑게 만들 것인가에 모든 사활을 걸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언합니다. AI 버블 논란을 잠재울 유일한 마스터키는 성능이 아니라 저전력입니다. LPW와 저전력 반도체의 대공습을 읽지 못하면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2030년이 오기 전에 화석이 될지도 모릅니다. 데이터로 팩트 폭격 들어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죠. 요즘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공룡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해질까 하는 고상한 걱정이 아닙니다. 바로 미친 듯이 치솟는 전기세와 기기가 녹아내릴 것 같은 발열입니다. 지금까지의 AI는 거대함의 승부였습니다. 수조 개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느라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불타고 있죠. 전력 소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비용을 감당하려니 정작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죠. 그래서 빅테크들이 선택한 생존 전략이 바로 경량형 AI, 이른바 SLM입니다. 구글의 잼마사나 메타의 뮤즈 스파크가 왜 갑자기 가벼워졌을까요? 단순히 착한 기업이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돈이 안 벌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여러분의 폰 안에서 직접 연산하는 온디바이스 AI로 판을 옮기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데이터 센터만큼 크지도 않고 뜨거운 열을 식혀줄 거대한 냉각팬도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처럼 비싸고 뜨거운 고성능 메모리를 그대로 박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폰은 5분 만에 폭발하거나 배터리가 순식간에 증발할 겁니다. 성능은 유지하되 전력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새로운 방식이 절실해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과거 30년 동안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던 법칙은 단순했습니다. 더 작게,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1970년대 무어의 법칙이 등장한 이후 우리는 집적도를 높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며 우리는 물리적 한계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데이터를 전송할 때 발생하는 열이 반도체의 수명을 갉아먹고 성능을 발목 잡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 PC 통신 시절에는 속도만 빠르면 장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 세계 전력의 2%를 이미 데이터 센터가 먹어치우고 있고 2030년에는 이 수치가 10%를 넘을 거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숫자를 한번 보시죠. 저전력 메모리인 LPDDR 시장의 규모 변화입니다. 2023년 약 37조 원이었던 시장이 2030년에는 74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불과 7년 만에 시장이 정확히 2배로 커집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폭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세계 최고의 장사꾼 젠슨 황이 GTC에서 던진 한마디의 답이 있습니다. 추론 서버에서 고가의 메모리 대신 저전력 모델을 쓰면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말이죠. 젠슨 황이 10분의 1이라는 숫자를 직접 언급했다는 건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학습은 비싼 칩으로 하더라도 실제 서비스하는 추론 단계에서는 무조건 전기를 적게 먹고 저렴한 칩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제 반도체의 승부처는 속도가 아니라 효율로 옮겨갔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진짜 주인공 LPW가 도대체 뭐길래 시장이 이토록 난리일까요? 기술적인 용어 다 치우고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메모리가 시속 200km로 질주하는 2차선 도로였다면 LPW는 시속 60km로 천천히 가지만 무려 16차선이나 되는 도로입니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자동차 한 대가 미친 듯이 빨리 달리면 바퀴에 불이 나고 엔진이 과열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겪는 전력 소모와 발열입니다. 반면에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길을 엄청나게 넓혀서 수천 대의 차가 동시에 지나가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은 덜 뜨거워지는데 결과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물자의 양은 훨씬 많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Low Power Wide, 전력은 낮추고 데이터 폭은 확장하는 기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기술을 두고 모바일용 HBM이라는 별명을 붙인 겁니다. 전력 효율을 최적화하면서 데이터는 쏟아붓듯 보낼 수 있으니까요.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쟁은 이미 극에 달해 있습니다. 삼성이 LLW라는 이름으로 2028년 상용화 계획을 발표하며 치고 나가자 하이닉스는 독자적인 인증을 완료하며 바로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온디바이스 AI 시대라는 거대한 제국의 황태자가 될 겁니다.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니라 인류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심장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자, 경제학 시바군으로서 냉정하게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엔비디아 올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계속 잘 나갈 겁니다. 하지만 주가의 탄력성과 폭발력은 이제 학습이 아닌 추론과 저전력 인프라에서 나올 겁니다. 둘째, 메모리 반도체의 세대 교체를 주목하십시오. 단순히 성능만 좋은 반도체가 아닙니다. 저전력 기술인 LPW를 누가 먼저 애플과 구글의 기기 속에 박아 넣느냐를 보십시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경전이 단순한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셋째, 가성비 AI의 확산을 준비하십시오. 비싼 구독료를 내야 하는 거대 모델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폰 안에서 공짜로 돌아가는 가벼운 AI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 그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기업들을 선점해야 합니다. 과거 스마트폰 혁명 때 ARM의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복기해 보십시오. 지금 저전력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딱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은 이제 구름 위에서 내려와 우리 손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능 수치에 속지 마십시오. 자본은 항상 가장 효율적이고 싼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의 비용으로 성능을 내는 저전력 메모리의 공습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74조 원 시장의 주인공, 그 흐름의 끝에 당신의 자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남들이 다 아는 과거의 숫자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통찰에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당신은 엔비디아 이후 어떤 반도체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시바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